네, 안녕하세요.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임지원입니다. 특수교사 임용시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아특수, 초등특수, 그리고 중등특수로 전공이 다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시간에는 초등특수이신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 시험 범위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를 보기 전에 이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2차에 대한 이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참고로 2차도 있지만 2차에 이제 대비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비를 하시겠지만 무조건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1차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 최대한 고득점을 해두셔야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2차에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초등특수 시험 범위 1차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요. 1차 시험은 총 100점이고요. 그 중에 20점은 교직 논술, 그리고 80점은 교육과정,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20점에 해당하는 교직 논술은 특수교육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체계적인 어떤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 자체가 이제 100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큰 한 문제가 주어지고, 그 안에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문제 상황에 주어진 내용을 잘 분석하고, 문제랑 관련 지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 이론을 묻거나, 구체적인 전략을 써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던가 주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테마 아니면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뭐 경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로 통합교육이나 개별화 교육 또는 특수교육 공학적인 면에서 또는 교육과정적인 면에서 뭐 아니면 행동지원 면에서 이런 면에서 이제 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문제 상황과 주제를 주고 그것에 맞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점이니까 사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실은 글을 쓴다는 거는 그 안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쓰게 되면은 뭐 아예 우리가 보게 되는 기입형이나 이런 것처럼 아예 다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좀 유동적으로 채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좀 방향을 완전히 크게 잘못 잡거나 그러면 교직 논술에서도 아주 큰 점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주제와 문제 상황과 요구에 맞게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써야 된다는 걸 유념하셔서 글을 원래 좀 잘 쓰시는 편이라면 사실 무난하게 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글을 쓸 일이 잘 없고 하다 보니까 교직 논술을 또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좀 잘못된 방식으로 그냥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20점, 100점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걸 잘 파악하셔서 내가 논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보시고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교직 논술은 정말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얘가 막 벼락치기를 해서 외워서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교직 논술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계속 작성해 보시면서 고치고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글을 쓰면서 20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교육 전공이잖아요. 전공에 해당하는 게 바로 교육과정 부분이고 80점입니다. 그 안에는 다시 특수교육학, 우리가 보는 특수교육학 있죠? 요게 가장 사실 비중이 높긴 한데요.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교육학이랑 교육과정이 뭐 반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특수교육학 한 6, 70 그리고 교육과정 한 3, 40 이 정도로 될 만큼 많게는 비중이 교육과정이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공부하시는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특수교육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때도 공부하시고 이제 잘 알고 계신 여러 가지 뭐 개별화 교육, 통합 교육, 그다음에 뭐 행동 지원 등등등에 대한 이론과 장애 영역별, 그죠? 지적 장애에서부터 지체 중복 장애까지 해서 장애 영역별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는 이론이 특수교육학이고요.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골고루 매번 뭐 조금씩 이제 나오는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따라서 특수교육학은 가리지 않고 전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고 초등교육과정이 있는데 초등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초등특수 선생님들이 가장 공부하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뭐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범위가 너무 많고 우리는 특수교육 전공인데 일반 초등교사를 뽑는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제 일단 뭐 그 공고 자체로 보자면 다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봐야 될까 이런 걸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주어진 시간과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안에서 초등교육과정까지를 얼마나 봐야 될까라는 것 자체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초등교육과정은 반드시 출제가 되게 되어 있고요. 80점 중에서 보통 20점 가까이, 20점에서 한 20, 많게는 23점? 5점까지도 사이사이 문제들까지 보면은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중이 점점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처음부터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정은 우리 전공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특히 이제 기본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초등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정, 그리고 초등교육과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법을 제가 따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법도 이제 뭐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은 여러분 필수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주어진 그런 조항에 따라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법을 보시다 보면은 초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년기의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과정 이상 적용하는 내용이라던가 대학에 재학 중인 어떤 장애 학생을 위한 법 조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제외하고 초등 선생님들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특수교육과, 교육과정, 법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문제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으로 8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볼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범위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 각자 이제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이냐, 얼마만큼의 시간을 대비할 것이냐,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잘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에서는 우리가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해서 답안을 잘 열심히 써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2차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보시게 되냐면, 이제 2차에서는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수업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있고요. 수업 능력 평가가 있고 지도안 작성이 있고 한데요. 요건 제가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또는 이제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루는 내용들을 써놓은 것이고요. 2차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응시한 지역의 공고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지도안이 없기도 하고 또 배점도 다 달라요. 면접이 몇 점인지 뭐 수업이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2차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 2차는 여러분들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25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지금부터 1차 시험이 있는 날까지는 그냥 1차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1차에서 무조건 고득점을 해두어야 2차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1차에 집중해서 보시고 2차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초등특수 시험 범위 안내해 드렸습니다.